세잔의 풍경화, 커다란 소나무가 있는 생빅투아르산 1887년 작품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물, 왼쪽의 소나무입니다. 가장 멀리 있는 사물은 저 뒤에 산입니다. 산보다 사실은 뒤에 있는 것이 있지요. 하늘입니다. 왼쪽 소나무 기둥을 따라 뻗어 있는 장가지와 뒤로 있는 하늘. 전통적인 풍경화라면 하늘이 저 멀리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죠. 가지 끝의 초록잎들이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리듯 유동적인 선을 그리며 하늘과 교묘하게 뭉개지듯 섞여 있습니다. 분명 소나무 기둥과 잔 가지들, 소나무 잎은 감상자 바로 눈앞에 있는 사물인데 세잔은 이것을 소위 배경이 되는 하늘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세잔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세잔은 생빅투아르산을 80점가량 그렸습니다. 1870년대부터 1900년 이전과 이후로 작품이 있습니다. 대체로 전자의 작품은 세잔의 시 지각에 대한 탐구와 화면에 이를 구축하는 구조적인 특징이 돋보이고, 두 번째 시기 1900년 이후로 가면 일정 단위의 붓질이 온 화면을 메우는 추상적 풍경화로 진행이 됩니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전자에 해당하는 대표작 중 하나로 구조적 풍경화입니다. 클로드 모네를 두고 놀라운 눈을 가졌다. 그러나 눈뿐이다 라고 했던 세잔, 모네가 망막에 들어오는 빛을 쫓느라 놓쳐버린 형태를 찾고자 했고, 세잔이 추구한 형태는 이전 화가들의 방식이 아닌 그가 몸으로, 눈으로 지각한 형태였습니다. 지각한 형태라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시각은 망막의 작용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망막과 뇌가 함께 작동하죠. 뇌의 인식체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사물은 망막이 지나가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고도 못 보는 거지요. 주제가 되는 사물에 중심을 맞추고 점차 뒤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거나 색이 흐려져 착각적인 원근감을 불러일으키는 전통적인 풍경화는 사실상 인간의 지각과 연동된 시각작용을 감안하지 않았지요. 한 곳에 서서 대상을 한눈으로 관찰하고 그랬을 때 발생하는 소원근법적인 특징을 기계적으로 학습해 풍경화를 그립니다. 그렇게 해야 대중들은 대상을 잘 인식하고 또 잘 그렸다고 상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세잔이 어쩌면 너무도 일찍 알아버렸습니다. 시각작용은 지각과 연동된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은 그것이 회화적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캔버스에 구축하기로 결심합니다. 만약 우리가 스마트폰 카메라로 생빅투아르산을 찍으면 초점이 한 곳에 맞춰져 나머지는 흐려지겠지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멀리 있는 산을 보게 되면 산을 보면서 동시에 눈앞의 나무와 마을, 농가, 들판을 인지합니다. 몸과 두 눈이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전체를 유기적으로 파악하죠. 세잔은 이것이 곧 모네가 놓친 견고하고 영속적인 형태라 여겼습니다. 형태에 대한 인간의 자신의 지각 방식을 어렴풋이 느낀 그에게 해야 할 일이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시지각에 들어온 사물들을 자신이 경험한 방식대로 보여지도록, 즉 감상자가 자신이 본 방식으로 대상을 감상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경험한 대상, 사물을 똑같이 화면에 그린다고 해서 감상자가 내가 감상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세잔이 지각한 사물을 화면 안에 구조적으로 구성하는 일, 그래서 각 요소들 간의 유기적 관계성을 부여하는 일, 그것이 그에겐 필요했습니다. 모네가 했던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리는 일은 세잔에겐 의미가 없습니다. 모네의 발견, 시각적 리얼리티죠. 이것이 제대로 된 의미를 지니기 위해선 보다 풍부한 지식과 이해, 성찰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1880년대를 사는 그에게 그림은 사물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도 아니고 창틀 너머 풍경을 보여주는 사각의 프레임도 아닙니다. 세잔은 그림이 실제 풍경의 대체물이 아니라 회화적 리얼리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플라톤이 말한 모방에 대한 모방으로서의 회화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 세잔은 자신이 인지한 대상들을 캔버스 사각의 틀 안에 유기적인 구조로 구축해갑니다. 세잔이 풍경을 인지하는 방식 그대로 인접한 사물의 형태와 색채, 붓질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예로 왼쪽 아래 보이는 농가 건물은 아래 초목의 초록과 맞닿아 있습니다. 마치 초록에서 솟아오르듯 색채와 형태를 공유하고 농가의 옐로우커, 똥색이라고 하죠. 가로로 가늘게 선을 내다가 한쪽은 마을의 들판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한쪽은 다시 초목으로 대각선의 길이 흡수되듯 처리됩니다. 이 대각선의 옐로우커는 다시 오른쪽의 들판 경계선과 평행을 이루지요. 자세히 찾아보면 곳곳에 배치된 서로 조응하는 대각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직의 짧은 옐로우 오커, 이번엔 면입니다. 혹은 짙은 초록의 짧은 선이 들판과 대조적 성질을 지니며 전체 화면을 구조적으로 타이트하게 묶어줍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림, 캔버스 표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실제 생 빅토르산 풍경과는 별개의 풍경이 탄생한 거죠.